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크든 작든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러가 말했죠.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처럼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들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쓰여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원인론을 제시했다면 아들러는 목적론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은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며 이렇게 말했죠.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의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러의 목적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이 밖에 나가지 않으려는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해주고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고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자신을 대한다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 다수가 돼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내가 되고 남보다 못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아 라는 건데요. 이런 일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한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카페에서 웨이터가 커피를 손님 옷에 쏟았습니다. 평소엔 온화하던 그 손님이 카페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웨이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가정해보죠. 이 손님은 큰 소리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즉 소리를 질러서 실수를 저지른 웨이터를 굴복시키고 자신이 하는 말을 듣게 하고 싶었던 목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꾸며낸 것이죠.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저항하지도 않는 상대를 더 값싼 수단으로 굴복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도구로 분노라는 감정을 동원한 것이죠. 건전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의 끝에는 승자와 패자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 A는 명문대학교 학생이고 B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C는 아름다운 여성과 사귀고 있고 나는 이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경쟁이나 승패를 의식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겼어, 저 사람에게는 졌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늘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방심할 수 없는 적이고 이 세상은 무서운 장소라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설령 경쟁에서 계속 이긴다고 할지라도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새가 없습니다. 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늘 이겨야 하고 남을 믿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경쟁 속에 살기 때문이죠. 그들은 또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해방되고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정받기를 바란 나머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게 됩니다. 즉 진정한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당신이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타인 역시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화내선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일념에 10명 전원에게 충성하면 마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처럼 하지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일까지 떠맡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스트레스와 주변 사람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죠. 이처럼 인정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인간관계의 카드는 언제나 남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카드를 남에게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인생의 카드를 줄 것입니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둘 중 어떤 삶을 택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